안녕하세요. 군생관입니다. 경영학 이론으로 초대하게 강의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8회에 걸쳐 진행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첫 강의로서 전체 개념을 소개하는 들어가기입니다. 경영학은 주로 기업에 관련된 학문입니다. 우리는 기업의 종류를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죠. 첫째, 고객이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는 기업. 둘째, 고객이 원하는 곳으로 이끄는 기업. 셋째, 고객이 원하지만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선도하는 기업.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영학은 기업에 관련된 실용 학문이지만 이론을 알면 세 번째 기업, 즉 고객이 원하지만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선도하는 기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경영학 이론의 핵심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은 함께 일해야 하는가? 그들은 어떻게 일하면 좋을까?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을 공부하면 이 질문에 대답도 하고 다음과 같이 가치 있는 경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개념을 배워서 조직의 사명, 비전, 전략에 관한 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론은 추상적으로 큰 그림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론에는 경영 원칙이 들어있어 실무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목표를 달성하려면 조직은 원칙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셋째, 의사들은 의학서적을 6년간 공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상 경험을 통해서 최고의 의사가 되는 바탕을 마련하죠. 책 속의 이론으로 간접 경험을 얻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론과 지식을 혼동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론이라는 것은 최신 가설을 모아 체계화시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식은 오랫동안 쌓여온 것으로서 암기된 내용입니다.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 벌 욕심으로 사업가가 되려고 합니다만 경영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자는 공부하는 학생이며 가르치는 선생을 의미합니다. 이론과 실무가 균형을 이루는 경영자가 되었으면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1강의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직과 경영, 경영학이란 무엇인가, 가치 창출 경영의 이해, 마무리 이런 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직과 경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조직이란 혼자서는 불가능한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일하는 단체를 뜻합니다. 이때 대표자를 경영자라고 부르고 혼자서 일하는 경우는 자영업자라고 부르죠. 여기서 핵심 단어는 여러 사람입니다. 만일 혼자서 일한다면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경영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직원들이 일할 만나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니까요. 조직의 종류에는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이 있는데 영리 조직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비영리 조직은 존경과 신뢰를 목적으로 하며 사심이 없는 그런 그 조직이어야 합니다. 이 두 조직은 공히 가치 창출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객에게 올바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죠. 가치는 회사가 하는 일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회사 밖 고객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영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경영이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목표를 계획, 실행, 검토하는 플랜 두 C 기술입니다. 저는 여기서 기술이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경영은 지식입니다. 여기서 목표는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익이나 매출 같은 것이죠. 이 목표에 의미를 부여하면 목적이 됩니다. 목적은 왜 이 사업을 해야 하는가를 설명하죠. 예컨대 조그만 식당을 경영한다고 할 때 월 500만 원 목표의 돈벌이가 아니라 손님 관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목표 달성의 원리는 보시는 바와 같이 효율성, 효과성, 유연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효율성은 do the thing right,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으로서 최소의 투입으로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경영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효과성,
do the right thing, 올바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직은 고객이 필요하죠. 이뿐만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려면 유연성도 필요합니다. Do the thing flexibly.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고객, 경쟁자, 기술 변화 이런 것에 대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자기 방식대로 사업을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자는 자신의 사업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진정한 가치를 찾아 전달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경영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경영학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사결정 차원에서 보면 전략, 운영, 과업 그러한 그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원으로 보면 기능 부서로서 생산, 영업, 마케팅, 인적자원, 재무회계, 경영정보 시스템 이런 이 부서가 있고요. 세 번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 조직화, 지휘, 통제 이런 경영 활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차원에서 보면 의사결정이란 경영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적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여기에 전략이라는 것은 제일 상위 개념으로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론을 말합니다. 예컨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전략이 수립이 되면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운영 부서가 필요하죠. 그렇죠? 부서 단위 업무가 생기는데 예를 들면 마케팅 부서의 이 브랜드 관리, 고객 관리 이러한 것이죠. 이렇게 그 부서에서 업무가 결정이 되면 개인적으로 이 과업이 지정되는데 이 과업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세분 작업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기능 부서는 전체 조직도의 부서를 설계하는 것인데요. 생산, 영업 마케팅, 인적 자원, 재무회계, 경영정보 시스템 이런 이 부서를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경영활동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정보자원을 계획, 조직화, 지휘, 통제하는 그런 이 활동 프로세스입니다. 여기서 계획이란 목표 설정과 달성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일단 목표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 구성원들을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서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성원들의 관계 구조 설립. 일단 이렇게 구조가 되면 지휘, 일할 만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리고 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제는 그 일한 결과, 즉 실적을 목표와 비교함으로써 조치를 취하는 그러한 이 활동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경영학이란 3차원, 의사결정 차원, 그 다음에 기능부서 차원, 경영활동 차원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는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치창출 경영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치창출 경영이란 전체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단어를 쪼개서 가치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실 것 같아요. 대상이 지니고 있는 중요한 의미다. 휴대전화, 자동차, 어떤 이 사람들, 나 자신, 조직, 동료, 상사 이런 것들 이 대상들도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명제를 설정하게 되는데 가치 명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조직의 존재 이유는 가치 창출이다. 가격은 고객이 지불한 비용이고 가치는 가격을 통해서 고객이 얻는 이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치는 잠재적이며 종합적 시스템으로 창출된다. 그러니까 무형자산이죠, 일종의. 그런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창출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 있다면 그것이 교육이 되어야 되고 조직과 보상을 통해서 이게 가치가 창출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원 가치, 고객 가치, 기업 가치 등이 있죠. 그런데 앞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가치를 하나의 그 단어 개념으로 봤는데 이제는 방정식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가치 방정식. 가치는 희생분의 이득이다. 즉 희생을 극소화하고 이득을 극대화하면 바로 가치가 극대화되는 것이죠. 가치 종류로서 직원 가치, 직원 가치는 직원에 들어가는 그 이 비용이라고 그럴까요? 임금하고 직무 접근 비용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업무 수행 능력과 작업장 품질을 극대화한다면 직원 가치가 만들어지죠. 여기서 그런데 임금을 역수로 표현한 거는 사실 직원 입장에서 보면 임금을 극대화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 입장에서의 임금 극대화로서 이 역수를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분모해 놓은 것은 회사 입장에서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어떤 표현의 한 방법으로 그냥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고객 가치 또한 희생분의 어떤 이득을 말하는 것이죠. 기업 가치는 여기서는 말하자면 시장에서의 그 기업 주가의 어떤 그 가치를 말하게 되는데요. 총 투자분의 이익 더하기 재투자를 기업 가치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앞으로 강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한 그런 가치 창출 경영 개념들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개념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여러 개념들의 나열을 하나의 그 순서대로 이렇게 연결을 지은 것인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5P, C1C, 1D 이렇게 됐는데요. 5P라는 것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Purpose, Product, Process, Personnel, 그리고 Performance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커스터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자료 기반 가치 창출이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차례로 설명하면 이 각 5P, 1C, 1D가 갖는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로 이 Purpose에서는 경영 플랫폼, 경영 목표, 경영 전략을 다룰 것이고요. 프로덕트에서는 제품 개발, 서비스 개발, 프로세스에서는 가치 창출 프로세스, 가치 창출 지원, 공급 사슬 관리,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은 조직 구조, 리더십, 인적 자원 관리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볼 거고요. 고객은 고객 만족, 고객 관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퍼포먼스는 직원 가치, 고객 가치, 기업 가치 이것이 성과로 중시되는 그런 가치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자료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특히 4차 산업혁명에서는 자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 기반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 분석, 그 다음에 인터넷 기술 이런 것들이 조직에 녹아든다면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떤 학자가 강을 건너기 위해 배에 올랐다. 배가 출발하자 사공과 함께 둘이서 강을 건넌다. 학자가 물었다. Do you know theology, biology, geology, astrology, etc. I'm sorry, sir. I don't know. 인간이라면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하고 학자가 말했습니다. 어느덧 배가 한가운데를 지나고 물살이 제법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 이번엔 사공이 묻는다. Sir, do you know boatology, riverology, swimology? 오잉. 순간 사공이 배를 뒤집어 버렸다. 학자가 사람 살려 아우성치며 물속에 잠긴다. 감사합니다.